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형사재판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저는 서울 가정법원입니다. 아니 네가 무슨 재판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10시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시작부터 일단 선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진행하거든요.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울에서 핫한 법원입니다. 원래 우리 법조인들은 중앙지법, 그 다음에 동남북서, 서부는 서울의 마지막 법원이지요. 원래 촬영 안 해. 아이, 지금 봐. 동남북서 법원에 대한 설명을 왜 하는 거냐고, 지금. 그런데 용산이라는 핵심 지역이 관할이기 때문에 서부법원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서부법원에서 여러분, 진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 10시. 오늘 연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선고를 3건 봤어요. 근데 모조리, 싸그리 평상복을 입고 오셨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첫 번째 건은 성매매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 그다음 두 번째 건은 실종아동보호법 위반하고 미성년자 의자강간 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 건은 강제추행이었어요. 강제추행이긴 하지만 들어가실 분이었어요. 특수한 사정이 있었어요. 세 번째시고 누범 기간이었어요. 억울하지 않겠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하셨는데 미성년자 피해자가 2명이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하고는 합의를 했는데 한 명하고는 합의를 못한 상태에서 500만 원을 공탁했대요. 근데 500만 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대요.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그 내용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키셨어요. 오히려 그냥 실형은 선고하되 법정 구속시키지 않고 합의를 위해 더 노력해라, 뭐 이런 경우도 꽤 있는데.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건 받은 거 외에는 다른 정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동종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도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 실종아동을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함께 머물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한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됐는데 공탁을 3천만 원 했어요. 3천만 원 했으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합의를 하진 못했지만 이 공탁금에 대해서는 수령 거부 의사가 없었다라는 내용은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탁금을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의사 표시도 없었다는 거지. 그랬는데 이분은 징역 3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근데 법정형으로만 치면 최하한의 형이기는 해요. 그렇죠. 장량 감경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 재판부는 특히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공탁금을 3천만 원 납입을 했는데 사실상 이 공탁금에 대한 효력을 제로로 봤다고 밖에 보이지 않죠. 그죠?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재판부가 만약에 공탁조차 하지 않았다면 한 4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것이다. 그럼요. 그럴 수 라고 한다면은 공탁으로 인해가지고 1년의 실형이 줄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사실은 우리가 추측하고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는 알 수는 없어요.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그 다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병합된 그런 사건에서 실제로 저는 최근에도 법정형을 선고받아봤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합의했어요. 합의를 했더니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선고가 됐던 사안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 사안은 피고인이 되게 여러 명이었는데 합의된 피고인은 다 살아났는데 기가 막혔던 게 피고인 중에 한 명이 합의도 못하고 공탁금 고작 500건이 그분도 같이 나왔어. 집행유예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게 형사 공탁제도인데 피해자들하고 합의가 안 된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있겠어요? 형사 공탁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어쩔 없어요. 수 없어요. 그동안 피해자랑 합의를 봐서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사건들은 너무 많이 누적이 돼서 직적이 됐기 때문에 판사의 성향을 많이 타지 않고 대략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가능한데, 그렇죠. 반면에 형사 공탁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선례들이 누적되지 않았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좀 고무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형사 공탁을 한다면 그냥 형사 공탁하고 공탁서 띡 제출하고 끝이 아니라 얼마나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에 충분하게 주장하고 보여주면서 그 이외의 정상관계 자료도 어마어마하게 때려받고 성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 하셨네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재판부마다 조금 다르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항상 판결 결과를 보면서 최신 트렌드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탁만 해가지고는 정말 쉽지 않다. 공탁한 사람들이 공탁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합의한 노력을 재판부에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요. 형사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 지가 죽을 똥을 싸가지고 합의에 이르겠습니다. 우리 송 변호사님이 다리가 짧은데 한 발을 더 내딛느라고 다리가 찢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좀 더 길지 않나? 네가 나보다 길어서 뭐 할래? 찐 개찐인데. 그래도 뭐 자기 만족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오늘 하여튼 재판장에 가서 겁내 살벌한 재판도 보고 오셨네.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저희 의뢰에 있는 피고인도 재판부에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짝 쏘셨어요. 일단 법원에서 자백을 하고 합의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이미 수사 단계에서 다 자백을 하고 온 상황이니까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죽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그렇죠. 합의에 이르러야 됩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인정했을 때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지 대차게 무죄를 다퉈봐야 되는 상황인지 정말 머리 빠지도록 고민해가지고 그럼요. 진행 방향 결정해야 되는 게 고민 정말 그만큼 많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합의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네네. 정말 정성스럽게 설명을 해도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판 한번 보고 나면 본인이 더 확 와닿는 거지. 재판부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피고인 본인도 마찬가지고 정신 자세를 정확히 가다듬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부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거 최신 트렌드는 직전 판결을 보고 오는 게 가장 좋아요. 진짜 오늘 사실 우리 피고인도 많은 걸 느꼈어요. 성범죄 정담 재판부라고 하면 네. 보통 그 법정에서 성범죄가 많이 판결이 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사 사건들을 이 같은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본인도 봤으니까 많은 거를 흡수하죠. 그럼 이제- 의뢰인과 이제 변호인이 똘똘 뭉쳐서 그렇죠. 한 방향을 보고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고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다 라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 결과에 사실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촬영 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